반갑습니다. 공매 권리분석 1강 왜 주인법을 만들었을까에 대한 강의를 시작합니다. 권리분석은 공매와 경매 동일하게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리분석을 들어가기 전에 권리분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권리 분석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채권이란 뭐냐? 채권은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돈을 빌려줄 때 신용으로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저당이나 질권같이 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물권과 채권은 함께 가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공매의 권리 분석에서 채권은 신용채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매, 경매 권리 분석을 이야기할 때 채권, 이 일반 채권을 얘기하는 거고 신용에 기반을 두고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물권은 뭐냐? 물권은 좀 더 폭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배타적 이익을 얻는 권리를 말합니다. 직접 지배해서 배타적 이익을 얻는 권리. 배타적이란 말은 다른 사람의 간섭이 없이 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권 우선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물권은 권리 객체를 직접 지배하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절대적인 효력을 지닌다. 채권은 상대적인 효력을 지니고 배타적이지 않다. 따라서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한다. 여기서 물권 우선주의라는 표현은 빚잔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정리해서 채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 줄 때, 배당할 때를 의미하죠. 물권이 신용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위바위보 게임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채권이 바위라면 물권은 바위가 되고요. 채권이 바위라면 물권은 보가 됩니다. 늘 물권이 이긴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제? 배당할 때. 그걸 물권 우선주의라고 하고요. 물권의 성립 요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권은 본권과 담보권과 용의권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본권에는 소유권과 점유권이 있고 소유권과 점유권은 등기하는 권리와 점유하는 권리, 성립 요건이 그렇습니다. 담보권은 유치권과 질권과 저당권이 있는데 저당권은 등기하는 권리, 부동산 권리 질권의 경우 등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부동산 권리 질권 아니고 나머지인 경우에는 점유로서 성립이 됩니다. 유치권과 점유권 동일하게 점유로 권리가 성립되긴 하는데 유치권에서는 채권이 존재한 상태에서 점유해야 된다는 거죠. 용익권은 사용할 용자의 수익익자입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는 게 존재하죠. 성립 요건은 등기하면서 성립이 되죠.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지상권 먼저 설정하는 경우가 흔하죠.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에 대한 권리까지 확보하기 위해서 지상권이라는 걸 등기하죠. 지역권 등기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승역지와 요역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지역을 설정해서 지역권을 요구하는 쪽에서는 요역권이라고 표현하고요. 승낙을 해주는 쪽에서는 승역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요역지, 승역지라는 표현을 쓰면서 지역권을 등기를 하죠. 그 다음에 전세권은 임대차 계약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전세권 등기를 하고 임대차를 하는 경우 그럴 때 전세권을 이야기합니다. 물건들이 이렇게 성립된다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물건에만 대항력을 인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항력은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법에서는 물권자에게는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항력 하면 임차인들이 가지는 권리라고 생각하지만 본래는 물권자에게 주어진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권자의 특성, 대항력이죠. 배타적인 권리라고 얘기했죠. 대표적인 게 대항력이죠. 물권자에게만 대항력을 인정하는 이유를 한번
볼게요. 핵심은 공시입니다. 공시란 이야기는 공공에 게시했다는 이야기고요. 모두에게 알렸다는 의미가 됩니다. 채권은 당사자의 청약과 상대방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사회 공익에 반하거나 원시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내용만 아니라면 별다른 요건 없이 당사자 합의만으로 성립이 가능합니다. 자유계약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물권은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하며 물권 법정주의죠. 제3자가 인지할 수 있는 공시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등기 또는 점유, 점유하고 있는 것도 모두에게 알린다는 얘기죠. 이 물건을 지배하고 있어 라는 걸 알리고 있다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공시 방법은 등기부등본에 등기하는 것과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점유도 물건을 성립하게 만든다. 공시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물건은 그 성립을 제3자에게 알렸으므로 제3자에게까지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불이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채권은 오로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3자는 채권의 성립을 알지 못할 것이므로 제3자에게까지 효력을 인정한다면 불이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대항력은 물권에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권자에게는 또 하나의 특성이 있죠. 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물권을 보유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전 재산 또는 특정 재산으로부터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채권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물권은 성립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채권을 수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물론 채권을 수반하지 않는 물권도 있지만 경매 공매에서 이야기하는 저당권이라든가 가등기 담보권이라든가 이런 물권자는 채권을 수반한 물권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는다. 결국에 물권자의 채권을 회수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일반 채권자와 물권 채권자를 나누는데 일반 채권자는 채권이라고 부르고요. 물권 채권자는 물권이라고 부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은 물권자냐? 아닙니다. 임차인은 일반 채권의 채권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왜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했을까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임차인은 단순히 일반 채권자로 분류됐고 그런 일반 채권자들은 물권자에게 늘 밀렸죠. 한마디로 배당을 받을 때 일반 채권자는 가장 후순위로 받게 되고 모든 물권자들이 다 배당 받아가고 남는 금액이 있을 때에나 일반 채권자인 임차인들이 배당을 받을 수가 있었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임차인들이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매각이 됐을 때 임차 보증금을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는 그런 법적인 불리함에 서 있었던 거죠. 그것을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임차인이 자기의 임차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준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푼도 못 받고 길거리에 내쫓기는 상황들이 처해졌고 그걸 보다 못한 법조인들이 우리나라의 민법 체계로는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민법에 우선하는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서 이 법 안에서 채권자인 임차인을 물권자처럼 바꿔주는 그러한 법률 조항을 만들어서 신분 상승을 꾀했다. 오늘 첫 강의 왜 주임법을 만들었을까에 대한 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강은 여기서 마치고요.